자, 지금요, 수도권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입니다, 호우. 그래서 관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 서울 27개 하천에 전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차량으로 하천 건널 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인데 지금요, 서울 시내 곳곳 도로가요, 침수된 모습.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저 정도로 도로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소양천변 산책하다 남성 지금 사망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호우 피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 보시면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차량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교강 밑에 물이 저렇게나 찼습니다. 지금 속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밤사이에 수도권과 부산 등에는요, 최대 시간당 70mm, 70mm 정도 비가 더 올 거라고 지금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지금 하천변은요, 저렇게 물이 이미 차 있습니다. 저런데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몇 가지 들어온 소식 보면요, 오늘 오후 3시 40분을 기해서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거든요. 그리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해서 지금 경계 단계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심하라가 아니라 매우 조심하고 웬만하면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계로 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사이에 비가 많이 올 거로 드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인가면요, 시간당 적게는 30mm, 많게는요, 최대 70mm까지 1시간 동안 오는 양입니다. 이렇게 호우가 지금 예보된 상태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앞서서 이미 호우가 한번 내렸거든요. 그다음에 지반이 약해졌고 뭔가 응급조치를 한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근처에 계시는 주민분들 계시면요, 혹시라도 위기상황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지금요,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요, 웬만하면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면 야외 활동이나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자, 호우 관련 속보부터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정치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봅니다. 자, 화면 가운데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되시죠? 그 옆에 도로가 나 있는 거 보시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정치권의 정말 치열하고 거친 공방, 오늘도 뭐 진행됐는데요. 우선요, 민주당에서는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내용 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대선 직후에 바뀐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엊그제 임명된 용산 출신 국토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일관됩니다. 답정 처가입니다.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 전환 쇼였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 뭐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어떤 의혹 제기, 땅과 관련된 얘기를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시죠.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양평에서는 민주 땅입니까?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선 결정과 관계없이 민주당 게이트 의혹의 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제성도 떨어지고 양평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적은 과거 원안을 그토록 고수했던 이유가 바로 원안 종점 인근에 전 민주당 군수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랄까, 이걸 반격이라고 표현할까요? 맞불할까요? 아무튼 뭔가 의혹 제기를 하면서 문제 삼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 군수가
뭐 이란 여러 가지 했는데 원안 관련된 종점에 땅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타기 한다. 또 이런 반발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물타기를 뭐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 IC입니다. IC. 예. 그러니까 처음에 원안에는 IC가 없어요. 양평군 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은 사실은 아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양평 고속도로 만들어지는데 왜 우리 땅 안에 IC가 없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거를 민주당 당협위원장 그 양평에 소속된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군수 이렇게 다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평군에서 그거를 그 당정 협의가 끝난 그 결과를 예. 더불어민주당에 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강화 IC 그게 이제 말씀드린 그 강화 IC입니다. 예. 그러면 강화 IC를 집어넣고 다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IC 문제, 강화 IC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거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 안에 그냥 놔두고 강화 IC만 첨부시켜달라는 거예요. 종점은 그대로 두고 예. IC만 추가하자. 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처음에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아니 세상에 왜 저렇게 원안을 그 넣고 강화 IC를 넣자고 하지 하면 보통은 강화 IC를 넣으려면 변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저 파란 색깔 네. 노선 2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예. 만약에 그 2번처럼 저런 일이 벌어지면요. 약간 이게 그 똑바로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네요, 보통은 지금 저렇게 기본상으로. 안 해요. 예. 공무원들이 저런 식의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안이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번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예. 저 지금 원래 이란에 종점을 지금 고집했잖아요. 예. 거기에 그 당시에 민주당 양평 군수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그 예타가 통과되기 전 4개월 전에 그 땅을 샀어요. 또 많이 자기 공포. 추가로 샀다는 얘기가 추가로 나오죠. 더 산 예.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양평 군수 땅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원안을 고집했던 것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지금 거죠?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더 나가서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 땅도 있대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지금 강화 IC를 제일 먼저 그 당정 협의 끝에 정부에 요청한 민주당. 예. 그 강화 IC 근처에 김부겸 전 총리 땅이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가지고 예. 지금 난리치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동균, 유영민, 그다음에 김부겸 이 땅 문제를 다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월호 7시간처럼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전에 얼마나 물고 들어졌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도 사과 안 해요. 똑같이럼 이것도 양평 고속도로를 그 김건희 여사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예.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끌어내리기 위한 예. 전초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원희룡 장관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멈춘 것입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신 전재수 의원 나와 계신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3가지 땅을 이제 문제 삼았어요. 군수 땅, 실장 땅, 총리 땅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의혹 제일 강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게 추가해서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라도 하려는 거 아니냐? 과거 사례가 있다. 이것까지 덧붙여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지금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예.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정치인들 다 해가지고 혹여라도 양평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모조리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정말로 이게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고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언론과 예.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걸 끌어들여 가지고 예. 물타기하고 저기 뭡니까 맞불 놓고 이런 거는 정치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금도가 있는 것이죠. 그 뭐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통하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예. 자, 이것은 두물머리 인근의 6번 도로에 대해서 말하자면 15년 전부터 양평 국민들이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15년 전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던 수건 사업이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 경기도민, 서울 시민들까지도 강하게 바라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이 예. 돼가지고 좌초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좌초되고 살아났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2017년도에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노선이 확정이 되고 2021년도에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등등 행정적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예. 노선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공청회, 아무런 주민 설명회, 아무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종점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된 종점 강상면을 딱 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일가 땅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예. 하라는 겁니다. 왜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이 예비 예.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가지고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행정적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착착 예. 진행이 되다가 느닷없이 왜 이것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라는 것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계속해서 키우면 결국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집권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 좀 추가 발언 요청하셔서 제가 뭐 짧게 드릴게요. 짧게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금도라는 단어를 얘기하셨거든요. 예, 금도. 금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 근데요. 정치인들에게 금도는 무엇일까요? 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1차적인 금도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우리한테 다 보여줬던 것 다 국민들께서 다 아십니다. 안 잊어버렸어요. 청담동 술자리. 오. 의혹을 제기했어요. 우리 보고 설명하래요. 예. 청담동 술자리는 다 거짓말로 시작한 거예요. 거기 자기네들이 거짓말로 시작해놓고 뭔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그 전자파로 몸 튀겨질 것 같아.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아, 사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 전자파는 전혀 해롭지 않다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탬버린에 가발에 춤추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금도 예. 얘기하면은요. 반성부터 먼저 하고 금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속도로 종점이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안 하고 또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양평에서 있잖아요. 벌써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들이 벌인 일들이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양평공흥지구 LH가 100% 공영개발을 하기로 한 것을 김건희 일가가 그걸 민영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고 개발분담금 10원도 안 내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추후 납부합니다. 그리고 2003년, 2008년 예. 김건희 일가 땅을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평당 4,800원짜리가 26만 원, 27만 원 해가지고 무려 56배가 올랐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종점을 또 변경합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군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1조 8천억짜리 국책사업 15년 동안 차근차근 착착 진행되던 예. 그 국책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시켜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국가 경영, 나라 경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석으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두 분 당황을 말씀 했어요. 들어봤는데 잠깐만요. 지금 네.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국회에서도 각각의 정당들이 여러 종류의 회의하는데 그 회의 때마다 이런 비슷한 주장과 반박과 또 다른 의혹 제기 그거에 대한 반박 계속 공방이 뭐 도돌이표처럼 지금 상당 기간 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땅과 관련된 의혹 제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어떤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본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부인, 장모라고 그랬는데 땅 투기를 해도 지금 몇 달 됐다고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땅 사놓은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자,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박했죠. 그러면서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가 여기 위에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어요. 이거 명예훼손 혐의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꺼내서 지금 뭔가 또 폄하를 하고 있고 이건 결국에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이 경찰로 간 거예요. 결국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보겠죠. 그래서 지금 또 약간 예상되는 사항은 이해찬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문제, 소환할지 말지 뭐 이게 또 정치권에 또 어떤 쟁점점 떠올라서 또 여야가 격하게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제 경찰 쪽 넘어가서 이건 또 이저대로 내용이 좀 진행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논란 의혹 제기가 나오자 아예 사월 백지하겠다고 발표해버리죠.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며 민주당과 맞짱을 뜨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장관이라면 그것을 밝히는 일을 해야지 민주당과 맞짱 뜨겠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입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원희룡 장관의 경우 일단 백지화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이 사과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분위기에서는. 그렇다면 사업 재추진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게도 부담 아닙니까 좀? 분명히 그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는 좀 뭐 강수죠. 예. 그래서 뭐 저희 당이나 정부에도 분명히 이제 부담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도 뭐 공무원 생활 25년 했으니까 예. 좀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비 타당성 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비 타당성 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타당성 심사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노선이라든지 또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좀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99년도 예비 타당성 심사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도로 어떤 그 통과가 도로 어떤 그 신설에 따른 그 노선이 전체적으로 통과된 게 24건인데 그중에 이제 시점과 종점 노선이 달라진 게 총 14건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 시기도 예산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서 예.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전님도 말씀을 이제 왜 그 정부에서 차근차근 노선이 변경된 거 설명하지 않느냐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설명을 해도 외면하는 거예요. 국토부라든지 저희 당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 심사를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22년 1월 달에 해서 공모를 해서 3월 달에 그 회사 기업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마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타당성 심사한 그 용역 업체가 3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국토부한테 이제 그 제안을 했고 그 안 중에 이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원희룡 장관이 취임 3일 만에 보고를 원장관에 직접 했는지 모르지만 국토부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의 어떤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국회에서 원장관이나 국토부에서 설명을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동 하면서 외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원장관은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지속되면은 아예 이제 틀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강수를 둔 건데 사실은 이런 국책 사업마저도 이렇게 민주당이 예. 계속적으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 특히 지금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예. 뭐 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도이치모터스 예. 이런 거는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대치가 너무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는 어려운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저희 당에서 그러면 이제 양평군 이제 그 주민들 예. 주민 투표 안도 그러면 원활할 건지 수정은 할 건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안이 그럼 가장 합리적인지 정말 그 차분하게 국회에서나 또 뭐 저희들 당에서 예. 제안했던 주민 투표나 이런 것을 좀 해결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봤던 그 지도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노선 그려져 있는 지도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노선이 1, 2, 3 세 개가 있어요. 각각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각 종점마다 땅이 뭐가 있고 다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거든요. 자, 그럼 이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재개한다면 1, 2, 3 중에 어떤 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은 심각한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이게 법정 계획입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하에 이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된 2017년에 확정된 사업이고 2021년에 예타를 통과했는데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한다? 이미 각 부처 협의까지 진행이 됐고 이미 이게 이제 예산이 집행된 데다가 이게 이제 예타나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기분 나쁘게 한다고 직권으로 취소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리수를 원희룡 장관이 두고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요. 일단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고요. 자, 일단 저 문제의 사안이 등장한 거는 작년 5월 이후입니다.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 업체에서 저게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그 이제 보고서를 용역 실시 보고서를 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대선은 3월 9일 날 끝났고요. 업체 선정은 그 전에 됐더라도 용역 결과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인수위가 진행된 다음에 내놓은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용역 결과를 내놨을지 우리가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서는 국토부가 그 조회한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가 구한 의견에 대해서 원안에 가까운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일안이 있죠. 그 일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지역 주민의 편익에 부합한다라고 의견을 냈고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비용이 더 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타도 하지 않고 다시 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듯이 사안으로 추진하려고 한 정확한 경위와 이유가 뭐냐. 그 업체와 양평군 그리고 국토부 사이에 오간 모든 공문을 다 공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 보고서도 공개하고 이 검증에 들어가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사안이 교통량도 더 분산시키고 더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주장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어떤 산식과 어떤 그 기준에 근거해서 어떤 데이터를 용역 보고서에서 얻었는지 그 공개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치열합니다. 갑자기 고속도로를 내는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약간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하면서 이 도로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데 이게 뭡니까? 화환이 잔뜩 있는데 여기 보세요. 원희룡 장관님 항상 응원, 뭐 힘내세요. 이거 응원 화환인데 과거에 이런 응원 화환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전 정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국토부 앞에 원희룡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 그러니까 사업백자 잘했다. 뭐 이런 거 결단 잘한 거다. 뭐 이런 걸 응원하는 화환이 많이 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뭐 어제 최근부터 매일같이 이렇게 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이 상황과 관련해서 다음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이 또 뭔가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원희룡, 한동훈, 유병호는 감사원 사무총장 아닙니까? 유병호의 밀리는 저질 존재감을 회복하려 정치적으로 오버하고 있다. 막장 인질극을 중단시켜야 된다. 뭔가 존재감을 키우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자, 이 얘기는요. 전재수 의원님하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이 보시기에 원희룡 장관은 왜 이렇게 강수를 뒀다고 판단하십니까? 꽃다발 받지 않습니까? 저 꽃다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원희룡 장관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저희들이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진영의 사람, 자신에게 박수 칠 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정치를, 개인 정치를 장관 신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있잖아요.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 장관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백지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재개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정 계획으로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으로 법정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위 계획인 고속도로 건설 계획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법정으로 추진되는 대한민국은 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이득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얻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은 얻었는데 나라는 멍들고 있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있고 나라 경영과 국가 경영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말로 이거 해서는 안 될 그런 지금 정치적 행위를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 경영, 국가 경영 정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비경 전 최고위원이 보시기에 원희룡 장관이 사실 강수예요. 이거는요. 전격적인 강수인데 왜 이런 강수를 뒀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민주당 잘한다. 국회의원들을. 예. 왜냐하면 지금 후쿠시마도 예. 사실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내세우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반발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시작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고속도로에 관심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관심 없고 오로지 이것도 정쟁이죠. 오로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해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하자. 지금 이렇게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를 다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력 낭비, 국력 소모, 얼마나 소모전이 길겠어요? 국민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멈추게 됐다라고 봐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하고 홍석주 의원님도 지금 발언 요청하셨거든요. 제가 시간을 좀 봐서 보니까 한 1분 정도씩 드릴게요. 전체적인 말씀 좀 하실 것 같은데 먼저 박원석 전 의원. 일단 이게 보도가 나오고 이슈가 된 이후에 원희룡 장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7월 3일에 애초에는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 내가 최근 들어서 알게 됐는데 늘공들이 이게 오해받지 말아야 되는 일을 이렇게 오해를 받도록 일을 잘못 처리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무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 갑자기 당정협의하면서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백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 백지화를 들고 나오고 나서 그 백지화를 합리화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이게 이 국가 법정 계획에 잡혀 있는 사업을 볼모로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 문제제기 못할 만한 사안입니까? 아니 말 바꿔서 지난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혹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 고속도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 당연히 지금의 국민의힘 보수정당도 문제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제기가 잘못됐으면 설명을 하면 돼요. 이걸 백지화할 게 아니고. 왜 백지화하냐는 거죠. 본인의 권한도 아닌 걸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홍석주 의원. 저는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법정 계획했는데 지금 도로라든지 철도는 이제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법정 계획이죠. 그런데 이걸 언제 이 도로, 이 철도를 시행하느냐 이런 것은 전적으로 뭐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 수요라든지 어떤 정책적 판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분명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원석 의원 말씀 중에 이 노선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이 정병국 의원 이 지역의 다선 의원이셨죠. 정병국 의원도 2010년대, 2015, 16 그 연도까지 이제 거명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몇 가지 노선 중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양평군 관계자도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를 새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원래 총 사업비에 15%를 이제 새로운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게 변경하게 되면 이제 예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15% 미만입니다. 지금 국토부 예상으로는 한 140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지금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왜 이렇게 이제 강수를 떴냐면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투기를 통해서 뭐 부당이득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투기가 아니고 오래된 선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기가 아니고 말이 자꾸 지금 달라지면서 이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어떤 태도가 저는 제1당의 바람직한 태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팩트.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다
다들 손 드셨어요. 근데 한 분만 드릴게요. 시간 지금 이거 30분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 가지고. 그럼 전재수 의원님께 제가 깎아드릴게요. 예,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 그 홍석준 의원님 뭐 취지는 알겠지만 사실관계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도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역별로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고속도로보다 추진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1차 용역을 끝내고 2차 용역을 하기 전 단계거든요. 지금 백지화를 했지만 이 용역 계약 해지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장관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엉망으로 만들 그럴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 일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국토부 장관 그만두시고 나오셔가지고 정치를 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이슈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분 패널 분은 여러 차례들 발언하시면서 입장 반박 주장 다 끊으셨거든요. 국회에 가면요. 각 정당에서 내놓는 어떤 주장 표현은 이거 이상으로 갑니다. 오늘 사실 패널 네 분께서는 굉장히 자제된 상황에서 절제를 하시면서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